일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일본 언론은 연일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28일 일본의 유명 언론사인 석간호지에서는 한국 경제 미국발 금융위기 쇼크급 위기 도래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기재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1년 이내 초대형 경제위기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에서 거시경제 전문가 30명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한국의 초대형 경제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초대형 경제위기가 터진 이유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와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문제, 일본과의 관계 악화, 지속적인 수출 감소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내년에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절반의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30명 중 29명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 이하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이유로는 기업의 실적 부진, 임금 감소, 가계의 소비 감소 악순환이 현실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한국 경제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었으며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한국이 믿고 의지하던 수출도 감소세가 멈추지 않는다. 한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8%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는 전년 대비 39.8%나 감소했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29.8% 감소, 일본 및 미국 수출도 13.5%, 20.7%로 각각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망한다고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난리칠 때 우리 기업이 일본의 천호성 같은 시장을 뚫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2위 업체인 KDDI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30일 국내와 일본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I에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20억 달러어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미 도쿄 등 수도권에 구축할 5G 기지국 장비 공급을 시작하였다고 전하면서 중국 화웨이를 제외하고 5G 장비와 5G용 단말기까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며 도쿄 여름 올림픽을 앞두고 5G 서비스를 서두르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국내에서 상용화 실적이 있는 삼성전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주요 통신사들은 내년 도쿄올림픽 전에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며 일본을 시작으로 호주, 유럽 등 글로벌 5G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삼성 없이는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서 도대체 왜 삼성을 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을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제압하고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다시는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밑으로 볼 수 없도록 불매운동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국 경제위기 절대 안 터집니다. 일본이 10월 폭망설로 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베는 10월 어떻게 이렇게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10월 위기설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아베 강경노선 부메랑 대나 일본 경제 10월 위기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에 치솟는 엔화, 수출 빨간불, 한국 여행객 10월부터 급격 둔화, 10월 1일 일본 소비세 인상 단행, 경기 침체 가속화, 이 세 가지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중 갈등에 엔고가 발생해서 수출이 빨간불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109원대에서 106원대로 급격하게 엔화 가치가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에 보면은 일본 차가 이익 급감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도 무역 분쟁과 엔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여행객이 10월부터 추가로 급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 예약 90%나 줄었다. 큰 근을 들이운 일본, 이렇게 타격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여행 절벽이 계속되면 일본 피해가 한국보다 2배 이상 클 걸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얼음길 일본 하늘길 국내 항공사 52%나 노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노선 121개 노선 중에서 무려 63개를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1일부터는 일본 소비세가 인상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일본 올 10월부터 소비세 8%에서 10%로 인상 확정. 보면은 아베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 부작용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2027년에 흑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은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에 일본 침체가 가속화로 추가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월 일본 상품 수입액이 전년보다 무려 마이너스 13.8%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매운동의 저력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7월 수입 감소폭을 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마이너스 83%, 미용기기가 마이너스 66%, 골프채가 마이너스 38%, 맥주가 마이너스 35%,
승용차가 마이너스 34%, 사케가 마이너스 34%가 감소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8월은 더 심각합니다. 8월 수입 감소폭이 8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보면은 맥주가 무려 마이너스 99%, 사케가 마이너스 69% 감소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시위가 확산이 되면서 일본 기업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불매운동에 이어서 홍콩 시위까지 일본 기업 타격 확산. 보면은 이게 시위 현장인데요. 홍콩 진출 일본 기업이 무려 1,4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 규동 체인점 요시노야는 매출이 10% 감소를 하고 카레체인은 매출 타격 확대, 미쓰비시 금융사는 영업을 단축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 수출 규제로 무엇을 노렸을까요? 연금 지급액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소비세 인상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고 싶었을까요? 아베노미스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한국은 아베의 정치 노림수에 흔들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등 단결력을 가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좋아요와 엄지척, 구독,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일본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이봉책이며 일본의 고난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10월 1일부터 소비세 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인에 징수하는 세금은 거래, 보유,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오늘 인상된 소비세는 거래 행위가 발생 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합니다. 이번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네 번째 세율 인상에 해당됩니다. 1989년 4월 1일 3%로 처음 소비세가 도입이 되었으며 1997년 4월 5%로 인상, 2013년 4월 8%로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인상 후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자 인상을 세 차례 연기하다 5년 6개월 만에 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비세 인상은 일본 국민들의 큰 반발을 불렀고, 이를 도입한 정권은 증세 징크스로 불리는 큰 역풍을 맞아왔습니다. 소비세를 처음 도입했던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은 도입 2개월 만에 증세의 역풍과 정치자금 스캔들이 겹치며 붕괴됐고, 1997년 소비세를 5%로 올린 하시모토 류타 총리 역시 다음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패로 물러나게 됩니다. 또한 5% 세율을 10%까지 두 차례 인상 계획안을 법제화한 요다 요시히코 전 총리 역시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해 정권을 자민당에 넘기게 됩니다. 소비세 인상은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게 나타납니다. 가장 최근 인상했던 2014년 4월 인상 때는 3분기 연속 국내 총생산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5년 10월 예정이었던 소비세 2%포인트 추가 인상은 3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일본이 이런 경제적, 정치적 부담이 큰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배경에는 압도적 세계 1위의 재정부채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GDP 대비 재정부채의 규모는 238%로 1100조엔 규모입니다. 정부 부채 규모 2위인 그리스의 181%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막대한 부채의 이자 상환을 위해 매년 예산의 23%를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을 통한 증세로 정부 부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인데, 문제는 이번 증세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밝힌 이번 증세로 인한 예상 세수 규모는 5조 6천억엔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 수준인 2조 8천억엔만 국가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사회보장비 지출의 1조엔, 교육 및 육아 분야의 1조 7천억엔 등에 사용하며 지지율 하락을 방어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상환 가능한 국가 부채는 전체 부채의 0.3%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일본 내부의 경제학자나 국제사회는 일본이 최소 15%까지 소비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일본 관광 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아베 일본 총리의 정치적 위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정치적 위기를 한국, 북한과의 갈등으로 헤쳐나가는지 모두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치겠습니다.